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뭐 다들 한 주간 애청자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아니 이게 저희가 5월에 휴일이 되게 많았잖아요. 5월 초에. 그쵸, 그쵸. 엄청 많았죠. 그러다가 꽉꽉 채워서 5 일을 지내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거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지난주에 진짜 일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진짜로. 힘들더라고요. 너무 애청자분들도 힘들고. 어떻게 한 주를 잘 지나오셨는지. 지금 또 내일 이제 저희가 원래 일요일에 녹음을 하니까 내일 이제 그 출근을 하는데 좀 휴식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되게 오랜만에 좀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저도 완전 그래요. 저도 이번 주말에 그 휴식이 충분하지 않았다. 아니 근데 나는 하루 정도 더 있으면 너무 좋겠다. 내일 너무 좋겠다. 욕심 부리지 않고 내일까지만. 그니까 완전 공감 진짜로. 그래서 사실 주말은 똑같잖아요. 이틀인 게 똑같은데 되게 좀 빨리 갔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이유가 뭘까 맞아요. 생각도 좀 드는. 맞아요. 요새 또 날씨가 되게 많이 더워져가지고 좀 약간 더위 타는 거 관련이 있기도 하고. 맞아요. 아니, 너무 더워요. 저는 진짜 더워가지고 지금 좀 이렇게 진이 빠졌거든요. 사실 제가 더워가지고 방 문을 열어놨는데 아까 그 밖에서 그 21세기인데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약간 당황스러워하면서 문을 닫았답니다. 그래서 지금 찹쌀떡 파시는 분. 네네. 저는 근데 그 찹쌀떡 그 아까 들은 소리가 막 찹쌀떡 막 이 소리, 근데 저는 막 거의 검정고무신에서 나오던 그런 소리로 좀 기억하고 있는데 좀 오랜만에 들었네요. 네, 찹쌀떡. 저도 막 실제로 들어본 적은 별로 없는? 네, 그래서 아주 당황스러웠고 그럼 좀 지나가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날수록 이제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다가오고 있어. 닫을 수밖에 없었다. 예. 닫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찹쌀떡 그게 녹음이 아니라 직접 그분이 소리를 내면서 이제 돌아다니고 계신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목소리의 그 음질이 너무 생생했기 때문에 목소리의 음질. 너무 생생했어요. 네. 저는 오늘 에너지 준위가 상당히 낮은 리스입니다. 리스님이 에너지 준이 낮은 것도 그 주말에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하셔서 힘이 좀 빠지셨다고 아까 그랬는데, 그것도 결국 이제 저희가 하던 얘기랑 좀 연관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뭔가 네. 주말이 짧다는 느낌? 됐고요. 자기소개 해주세요, 민코 씨. 저는 이제 오늘 뭘로 할까? 저는 녹음 끝나고 이불 세탁을 좀 해볼까 생각 중인 링코입니다. 아니 이 지금? 야밤에요? 아니 네. 저희 그 코인 노래방이 아니라 저 코인 코인 세탁기 노래방에서 있으니까 거의 노래방에서 네. 빨래를 하는 민코 씨. 저희 몇 달 전에 집 앞에 저희 코인 세탁소가 생겼는데 완전 가까운 곳에. 너무 축하드려요. 그러니까요. 거기 가서 이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제 건조까지 하면 좀 더 걸리나? 아무튼 근데 이제 그 이불 빨래를 한번 돌렸는데 너무 진짜 뽀송뽀송한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정석으로는 한 2주에 한 번씩은 이불 빨래를 하는 게 좋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찐뜨기나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가장 좋은 주기가 2주에 한 일상생활 번이라고. 가능? 사실 저도 뭐 2주는커녕 2달에 한 번씩 이불 빨래 하면은 많이 하는 거일 텐데.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저는 또 집에 그 침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네. 침대가 없답니다. 제가 침대가 없고 이제 이불을 펴놓고 잠을 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뽀송뽀송한 게 이제 온몸을 휘감는 뽀송함이 있어요. 그 잠을 잘 때. 그래서 되게 수면의 질이 많이 높아지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참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뭔가 신변 잡기를 좀 많이 하게 되네요. 맞아요. 저는 저도 뭐라고 할까요? 주말 사이에 바빠서 지금 약간 피곤한 바질입니다. 와, 저 피곤해요. 이게 네. 어떻게 이번 에피소드 저희 어쩌죠? 어쩌죠? 네, 그러면은 피곤하지 않은 에피소드로 한번 열심히 만들어 볼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갑시다.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의 주제, 좋아하는 브랜드에 대하여입니다.
좋아하는 브랜드에 대하여라는 주제입니다. 브랜드. 네. 요즘 정말 확실히 그 퍼소널 브랜딩의 시대다라는 얘기도 많고, 또 독특한 감성과 색깔을 가진 브랜드들이 예전보다 더 많아지면서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것도 많은 것 같고, 사실 지금 저희 이제 팟캐스트 들어주시는 애청자 분들도 저희 이제 팟캐스트의 브랜드에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해주셔서 좀 듣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도 좀 들고, 그쵸. 여러모로 얘기가 많이 저희, 나오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쵸. 저희가 그 파워팟캐스트를 또 저희 브랜드 네임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가 뭐 그때는 꽤 고민을 하면서 지었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좀 감사하고요. 네. 아니 근데 진짜 상상 이상으로 저희 브랜드가 흥했어요 지금. 이 정도로 잘 될 줄은 몰랐는데. 저희 뭐 좀 굿즈 같은 것도 좀 만들어서 팔아야 되지 않나? 스티커도 만들고 좀 컵 같은 거에다가 좀 로고 인쇄해가지고 좀 팔고 하나씩 드리고 좀 티셔츠도 만들고 해야 그러니까요. 되는 것 같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확실히 또 진짜 그 어떤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나 아니면은 이제 뭐 트위치나 이런 데서 이제 개인 스트리밍을 하는 사람들은 그 브랜딩을 통해서 밥벌이를 하는, 먹고 사는 사람들도 이제 있잖아요. 저희는 사실 팟캐스트 맞아요. 하는 게 뭐 이제 메인 직업은 아니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결국 그 시청자 혹은 이제 뭐 이제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독해주고 이제 소비해주는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잘 맺어야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막 그런 인플루언서뿐만 아니라 브랜딩이라는 표현이 엄청 이렇게 폭넓게 쓰이고 있는 게 저희도 어떻게 보면 각자 브랜딩을 하고 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완전이죠. 예를 네. 회사에서는 약간 맞아. 회사원 바지를 열심히 브랜딩해서 저 좀 써주십시오. 약간 이제 이직할 때 그 레주메 같은 거 쓸 때 완전 이제 그 브랜딩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고 이제 친구들과 놀 때는 그 좋은 친구 바지를 글로 엄청 브랜딩을 해가지고 어필을 하고.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볼 수 있는 게 제 생각에는 약간 링크드인에서의 내 모습과 인스타그램에서의 내 모습과 뭐 네이버 블로그에서 내 모습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이제 게시물 올리는 거를 되게 특정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거를 이제 약간 의식적으로든 혹은 무의식적으로든 어떤 그런 페르소나 같은 걸 설정해 놓고 민코가 싫어하는 인스타그램. 아니야. 싫어하지 않고 네, 그렇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은 좀 각자 뭔가 좀 좋아하는 브랜드가 좀 있으신가요? 좋아하는 브랜드.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 브랜드 좋아하는 브랜드에 대하여라는 에피소드를 준비를 하면서 그 브랜드의 범위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데, 사실 막 이게 브랜드가 꼭 막 모두가 다 아는 그런 막 애플, 막 구글 막 이런 게 아니어도 집 앞에 자주 가는 단골 식당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브랜드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런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약간 약간 사실 애플은 누구나 좋아하는 브랜드잖아요. 또 그런 게 좀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 막 선우정아 막 이런 거는 되게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않나? 아니 근데 그러지 엄청 마이너하잖아요. 않아요. 엄청 마이너해요. 그래요? 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싶었어. 아니 거기에 예시를 들려면 아이유 정도는 돼요. 아이유. 무슨 애플과 선우정아를 뭔가 동일선상에 놓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얘 세계관은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 주변에 민코님이 선우정아를 좋아하는 거는 잘 알겠는데. 저는 그렇게 안 좋아해요. 저는 싫어하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근데 선우정아 정도면 엄청 메이저 아닌가? 아무튼 아이유로 바꾸겠습니다. 아이유죠, 아이유. 선우정아님 죄송하고, 아이유님도 죄송하고. 아무튼 그래서 애플이나 아이유 같은 어떤 그런 건 사실 되게 안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러니까 되게 약간 대중픽이고 되게 제너럴한 그런 거라고 한다면, 오히려 되게 그 소수의 사람만 애착을 가지고 있고 좋아하는 브랜드일수록 조금 더 특별해지지 않나? 뭔가 내가 그 사람과 맺고 있는 관계나
뭐 아니면 반대도 그럴 거고. 예를 들어서 그쵸, 또 맞아요. 유튜버가 있는데 100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와 100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가 있다고 했을 때 그 한 명 한 명의 구독자가 후자가 훨씬 더 소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엄청 조그만 브랜드에 대해서도 뭔가 좋아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맞아요. 그래서 민코 씨는 좀 네. 되게 좋아하시는 그런 작은 브랜드가 있나요? 네, 저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 예,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가 자주 가는 클라이밍장 앞에 이제 암장이라고 하죠. 클라이밍장은 암장 앞에 이제 되게 그 나름 유명한 근데 이거 저 가게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요? 마음대로 하세요. 또 원하시는 대로. 아, 제가 이제 그 암장을 압구정에 있는 암장을 가는데 이제 거기 앞에 하나우동이라고 하는 일식집이 있어요. 돈가스랑 이제 철판볶음밥 같은 거 파는 곳인데 거기를 이제 저희 이제 파마캐스트 멤버들이랑 같이 제가 처음으로 갔었는데 거기서 먹은 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제가 이제 클라이밍을 갈 때마다 거의 지금도 한 일주일에 한 3번씩 가고 있거든요. 저녁에도 먹으러 가고 뭐 주말이면은 와. 이제 점심으로도 먹으러 가고. 이제는 아저씨가 나를 알아보기 시작했어. 그래서 근데 그 알아볼 때 그 반응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알아봐요? 그러니까 그냥 눈빛 그냥 눈을 또 딱 왔어요? 봤을 뭐 이런 때 거예요? 또 왔어요 그런 건 하지 않고 그냥 그런 아, 말랑말랑한 멘트는 하지 않고 그냥 좀 또 서로 눈 마주쳤을 때 뭔가 또 왔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내가 좀 어디서 말도 걸었어. 뭐 이제 말도 가끔씩은 뭐 어떠냐고 뭐 이거 메뉴 어떠냐고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뭘 어때? 약간 일주일에 3번이나 오면은 말 다 했지. 그런가? 그래서 저 사장님이 저 이제 주방장 아저씨가 나라는 사람을 이제 뭔가 나로서 인식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약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단골이 됐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하나우동이라는 브랜드를 또 좋아하고. 그리고 뭐 사실 제가 이 팟캐스트에서 아직 얘기를 한 번도 안 한 게 되게 의외라고 생각한 게 제가 이제 일본의 그 호시노겐이라고 하는 그 이제 가수가 있는데 남자 솔로 가수고 호시노겐이라는 이제 가수를 엄청 옛날부터 좋아했거든요. 한 2013년부터 지금 이제 한 10년간 아주 얕게 이제 덕질 비슷하게 이제 해오고 있는데 호시노겐이라는 사람 그리고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 사람이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악기 연주도 하고 글도 쓰고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 맞아. 배우로 출연해서 연기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럼 당연히 예능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어떤 노래뿐만 아니라 되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브랜드 자체를 조금 더 뭔가 맞아요. 좋아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민코님이 지금 호시노겐을 설명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호시노겐은 브랜드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호시노겐이 음악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음악도 하고 그 드라마에서 연기도 하고 뭐 책 에세이도 쓰고 근데 그 모든 그의 활동들이 다 비슷한 결을 갖는 것 같거든요. 호시노겐이라는 결을. 아, 그쵸. 특히 어떤 뭐 이제 에세이집 같은 거를 이제 내는데 그 사람이 주간 어떤 잡지 같은데 이제 연재 같은 거를 해서 그런 글들을 에세이를 모아서 출판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그 사람이 어쨌든 가장 중요한 본업은 이제 음악이고 그 다음에 연기니까 이런 걸 막 써놔. 어떤 거를 쓰냐면 이제 이 노래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만든 노래고 이걸 만들었더니 어떤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나랑 같이 어떤 드라마에서 연기를 했던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약간 어떤 사람인 것 같고 이 사람의 어떤 점이 되게 마음에 들고 이런 장면은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연기했다 이런 거를 쓰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조금 더 약간 넓게 그 사람을 좀 이제 약간 음미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그 사람이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작품 활동이 다 서로 일부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덕질을 하게 되면 더 거기에 빠져들게 되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든지 다 덕질을 하려면 진짜 덕질할 만한 거리가 그 이제 떡밥이라고 하나요? 맞아요. 떡밥 같은 게 떡밥이 진짜 있어야죠. 풍부하고 다양하게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네. 그러면은 그 민코님 그 호시노겐 얘기 마무리하면서 호시노겐
것 중에 가장 추천하고 싶은 거 저희 애청자분들한테 하나 정도 추천을 해주시는 거 어떠세요? 하나만 길지 드라마도 않게 딱 좋고 하나만. 딱 하나. 네. 호시노겐 뭐 일단은 이제 뭐 사람들이 가장 널리 알게 된 어떤 계기가 그 이제 니게하지라고 하는 이제 작품 일본 일드인데 일드를 안 보셨던 분들도 되게 좀 부담 없이 입문할 수 있는 좋은 드라마라서 이제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호시노겐 주연의 드라마를 추천드립니다. 네, 도망치는 건 네.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네, 한번 저희 기억을 해두시면 네, 그쵸. 유명한 저희 드라마라서. 에피소드에도 그런 비슷한 거 하나 있지 않았나요?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그 에피소드에서도 얘기를 했었네. 생각해보니까. 네,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맞아요. 저희 에피소드 한번 네. 했었네요. 네네네. 그러면 어쨌든 네, 리스님은 좀 어떤 거에 브랜드를 좀 좋아하세요? 오늘 약간 기운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좋아하는 것의 경계가 좀 많이 흐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옛날에 막 열정적으로 좋아했던 것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뭔가 민코 씨랑 깔맞춤을 해서 얘기를 하자면 네. 저는 집 근처에 있는 감탄 떡볶이집 단골은 아닌데 좀 자주 가는 편인데 떡볶이가 있어요? 네네. 떡볶이 이름이 감탄 떡볶이에요? 네네네. 감탄 떡볶이라고 감탄이 나온 프랜차이즈 줄 집이 알고 있는데 감탄? 네, 맞아요. 그런데 예전에도 뭐 과외할 때도 과외하는 집 앞에 있어서 자주 갔던 것 같고 다른 지점이지만 그리고 저희 집 앞에 있는 감탄 떡볶이가 카카오맵에서 별점이 5점인가 그렇거든요. 한 10개 정도 달려 있는데 평가가. 그러네요. 근데 5.0이네. 와, 씨. 근데 되게 엄청 맛있다 이런 건 아니고 되게 그냥 먹을만 하고 떡볶이가 생각이 날 때 가면 좋고 되게 주인 아주머니가 친절하시고 잘 기억해 주시는 그런 집이라서 그러네요. 사장님이 친절하다는 평이 되게 많네요. 네. 그래서 저는 한 2-3 번쯤 갈 때부터 이제 저를 기억해 주시고 "오늘은 어떻게 해 드릴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고 "저번에 뭐 순대 내장 들어간 거 괜찮으셨어요?" 막 이런 거 물어봐 주시는데 좋더라고요. 그 정도로 세세한 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거의 그거 약간 그 떡볶이집에서? 미용실 아니에요? 그때 머리는 어떠셨고 막 이런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랬던 것 아니, 같습니다. 기억력이 엄청 좋으신가 봐. 네. 별점 그러니까요. 5점은 괜히 받는 게 아니라는 거 이제 아니 진짜 그 맞습니다. 단골을 관리하는 그 능력이 있으시네요. 팬으로 만드는 능력. 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자주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수는 그냥 민코 씨의 깔맞춤을 하기 위해서 가수를 얘기를 하자면 네. 저는 딱히 좋아하는 아티스트나 가수는 크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예전에 악동 뮤지션이 막 데뷔했을 때부터 그냥 노래를 많이 왔어서 그냥 좋아하는 편이고 그리고 아이유가 되게 활동 기간이 길잖아요. 그러다 데뷔한 보니까 이래.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음악의 폭이 넓어서 무난하게 들을 수 있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예전에 회사 사람들한테 하고 얘기를 할 때 어떤 가수를 좋아하는지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 딱히 없고 아이유랑 이제 악동 뮤지션 좋아해요라고 했더니 이제 한 분이 이제 저를 모함하시는 거예요. 아니 리스님 사실 막 되게 은밀하게 좋아하는 가수 있는데 그 숨기기 위해서 가장 대중적인 픽 얘기하신 거죠?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서 되게 당황했었어요. 그러니까 막 네. 그게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티 안 나게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얘기하는 방법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저 뭐 아이유랑 또 누가 있을까요? 아이유랑 악동 뮤지션이랑 뭐 스트레이키즈 좋아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아이유랑 악동 뮤지션이랑 뭐 김사월 좋아해요. 이런 거. 그냥 뭐 끼워넣기. 그런 식으로 그 앞에 2개 말하고 그냥 대충 그거랑 비슷한 거 말하는 척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거 던지기. 그래서 3 번째 거 숨기지 말라고 막 그런 식으로 저한테 타박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리슨이 진짜 좋아하는 거가 엄청 많은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리스님은 무언가를 좋아하면은 그 이유가 되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걸 설명을 잘해.
얕고 넓은 선호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호불호가 확실한 그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네, 제가 어제 소개팅을 갔다 왔는데 네네. 그 소개팅 하신 분이 저보고 말을 허투루 하지 않으시네요라고 얘기를 해서 맞아, 맞아. 맞아. 너무 칭찬인가? 아니 너무 뼈가 있는 말이라서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게. 그렇게 저를 좀 정확하게 묘사하는 말을 들은 지가 오랜만인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전 맞아요, 되게 그 맞아요. 말이 아니, 재밌었어요. 아니 되게 그 표현을 딱 그 정확한 표현을 골라서 하는 그리고 맞아요. 좀 자기가 그래서 느낀 그 감각을 되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리스는. 적확한 언어적 표현을 중시하는 것 같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거 듣고 나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막 음.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모두가 그렇게 느끼면서 얘기는 하지 않고 있던 거 아닐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길래 음. 그렇구나.'라는 아, 네, 생각을 했었죠. 되게 좋은 사람이다. 근데 칭찬을 그러니까 해주신 거. 되게 그러니까 그 칭찬을 그 되게 알맞은 칭찬? 아니면 좀 어쨌든 꽤 관심 있게 이렇게 집중해서 봐야지 보이는 것이긴 하잖아요. 뭐 저희야 그런가 뭐 오래 보잖아요. 봐왔으니까 뭐 당연히 아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바질 그렇군요. 씨의 좋아하는 브랜드. 저는 사실 그러니까 저도 그 딱 좋아하는 브랜드라고 하니까 나 뭐 좋아하지 싶은데 애플을 좋아한다고 말해야만 할 것 같아요. 음, 왜냐면 그 제가 이제 저희 애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사했는데 짐이 거의 많이 안 가져왔어요, 짐을. 그러니까 좀 순차적으로 옮기려고. 근데 이제 전자기기를 한 번에 옮겨왔는데 다 애플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노트북 있고 제 개인 노트북 있고 뭐 애플 워치 있고 아이패드 있고 핸드폰도 애플이고 막 이래 가지고 '오 뭐야 나 애플 좋아하네.' 좀 이런 상태? 근데 여러분들도 거의 그러지 않아요? 아닐 수 있어. 예, 평균의 함정일 수 있어. 아 민꼬 씨가 아까 선우정아 얘기한 느낌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한텐.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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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아니, 맞 확실히 애플이 거기서도 맨날 내세우는 게 그런 이제 그 기기들 사이의 연결성 그런 걸 엄청 강조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나 맞아요. 진짜 그거를 내가 정말 놀랐던 게 뭐냐. 제가 이제 그 회사 컴퓨터도 저도 노트북이 이제 그 애플이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재택근무를 할 때는 노래를 틀어놓으려고 제가 개인 노트북을 이제 그것도 애플인데 그것도 같이 켜놓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핸드폰을 같이 하고 제가 이제 업무 핸드폰이 따로 있어서 핸드폰이 두 개인데 두 개 다 애플이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에어팟을 끼고 일을 하면 그 아. 전자기기를 에어팟이 얘가 지금 어디서 노래를 틀어야 되는지 완벽하게 알고 왔다 어떤 갔다를 네. 해주더라고요. 아. 그게 너무 신기했어. 그렇게 기기가 많은데도. 그렇게 기기가 많은데도 어디서 얘가 지금 소리를 놔야 되는지 완벽하게 보고 확실히 이 기기 호환이라는 게 진짜 정말 애플의 엄청나게 강점이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겠어요. 뭐 하나 막 예를 들면 뭐 '갤럭시 탭을 살까?' 이러다가도 '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갤럭시 탭 어떻게 써. 안드로이드 계정도 없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 가지고 근데 막 이거를 제가 '나 팬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이유가 좋아한다고 말을 자신 있게 못한 이유가 막 어떤 점이 엄청 좋은지 막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막 이렇게 주절주절 막 말을 많이 못하겠고 그냥 그 기기 호환이 좋고 좀 편리하다? 뭐 이 정도인 것 이게 같아요. 사실 애플이 근데 그 막 브랜딩 이런 걸 엄청 잘하는 기업으로 사실 그 넘버 원이잖아요. 사실 그 애플이 주는 그 아이패드 광고에 맨날 나오는 그런 감성과 막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그런 것도 있기는 있지만 그 엄청 내가 애플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 내 주변에 있는 기기가 다 애플이고 좀 이런 느낌? 그러니까. 편리해서 하나씩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에어팟도 쓰고 있고. 근데 그렇죠. 맞아. 에어팟을 사는 이유도 근데 진짜 에어팟의 감성이 너무 좋아서 산다기보다 그냥 노이즈 캔슬이 제일 잘 되고 기기 연동이 제일 잘 되는 게 에어팟이라서
그런 맞아요. 느낌이라서. 근데 그 기기 연동이 이미 애플 기기를 쓰고 있어서 거기에 이제 빠져드는 거죠. 네. 또 어떤 거 또 다른 브랜딩 좋아하는 거 있님? 또 사실 저는 막 그런 막 물건 이런 것보다도 사람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아까 그렇게 인트로에서 막 인플루언서 이런 얘기 해놓고 지금 아무도 인플루언서 좋아한다고 얘기 안 하는데 저는 햄튜브라는 유튜버를 좀 좋아하거든요. 햄튜브. 네, 그래서 햄튜브 씨가 되게 그 구사하는 유머가 너무 재밌고 저한테 좀 약간 삐딱하면서 좀 솔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약간은 음침한 면도 있는 그런 유머를 구사를 하는데 그게 전 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한 2015년 정도 때부터 되게 좋아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뭐 게임 방송 하시고 뭐 이런 분이에요. 좋아가지고 티셔츠도 사고 그 햄튜브 씨가 기르는 고양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티셔츠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거 사서 입고 다니고. 네네. 티셔츠까지 사는 거면 진짜 그 애정 있는 거 맞다 진짜. 맞아요. 그리고 그 저는 다음에 무슨 네. 그 지점이 놀라운데 2015년부터 구독했고 아직도 팬이라는 게 저는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솔직히 개인 말하면 인플루언서이긴 한데, 네. 그쵸. 솔직히.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햄튜브 씨가 한 2019년 뭐 이럴 때 아니 2018년 뭐 이럴 때부터 그 게임 방송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게임 방송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관심이 없으니까 게임에. 네, 저 게임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좀 어떤 주기적인 콘텐츠 수급을 위해서 게임 방송을 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좀 덜 보게 되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전반적으로 좀 그런 이제 덕질류를 좀 덜 하게 되기도 했고 그래서 어쨌든 그치만 네 그렇습니다. 그 제가 햄튜브 씨가 그 코에 피어싱이 있거든요. 근데 그 피어싱이 이 콧뚜레가 있죠, 콧도레 하는 콧뚜레. 피어싱이 아니라 콧뚜레라고 그 소들이 하는 것 같은 그 새판 피어싱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한 2015년, 14년? 그리고 14년이면 거의 벌써 10년 전이잖아요. 그쵸. 그때부터 그런 코 피어싱을 하고 다녔고 그때는 진짜 그걸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좀 멋있어 보이는 거야. 막 너무 멋있어 보이고 이렇게 동경하게 되고 좀 그래가지고 저도 그거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됐을 때 저도 코 피어싱을 따라했죠. 했었어요. 네, 따라했어요. 근데 왜 그래서 저는 그 코 피어싱 한 바질리죠? 왜냐면 제가 교환학생 가가지고 했었거든요. 아 외국에서. 네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외국에서 소처럼 살았어요. 어쨌든 그런 이제 팬질의 역사가 있습니다. 네. 음. 진짜 그 브랜드를 이제 각자 가지고 있던 좋아하는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어쨌든 좋아하는 뭔가가 있고 그거를 통해서 자기를 좀 뭔가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거는 되게 좀 즐거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어떤 가수를 좋아한다. 어떤 유튜버가 좋아해서 뭐 이런 사람은 이런 게 되게 재밌고 나는 이 사람이 되게 마음에 들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좀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 사람과 되게 막 감정적으로 좀 공유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맞아. 맞아요. 이 사람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막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어떤 맞아요. 행동과 왜 그런 말을 했고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리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리스님은 그럼 어떤 그런 그 사람으로서의 브랜드를 좋아하는 적은 없었어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히 있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음. 저는 좀 빠르게 훅 깊게 들어갔다가 또 다시 빠르게 훅 나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어떤 거에 관심이 있으면 막 나무위키, 막 레딧 이런 거에 있는 거 전부 다 읽어본 다음에 이제 더 새로운 게 없으면 이제 재미없네 하고 이제 팬에 탈덕하게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리스님의 관심을 끌려면은 상당히 쉽지 않다. 꾸준한 관심을 끌려면은 상당히 쉽지 맞아요. 않다. 꽤난 어그로랑 떡밥을 계속해서 뿌려대야지. 맞습니다. 꾸준히. 맞아. 그리고 근데 사실 뭐 저도 호시노기 뭐 10년 전부터 뭐 팬이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항상 같은 온도로만 뭔가 좋아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사실 맞아, 이제 맞아, 많이 맞아. 식었다가 뭔가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이렇게 팬이 되는 것에 어떤 그 되게 재밌는 점 중에 하나가 진짜 막 몇 년 넘게 그 사람을 되게 좀 이렇게 알고 지내듯이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뭐 결혼을 한다든지 그 사람이 아니면은 뭐 은퇴를 했다가 뭐 이렇게 된다든지 그런 어떤 그 사람이 내가 나이를 먹어감과 동시에 그 사람도 나이를 먹어가는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 그런 게 좀 되게 재미있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뭔가 같이 성장하는 느낌? 뭔가 같이 성장하는 느낌?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방금은 그런 사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냥 일반 브랜드들도 그런 어떤 사람적인 측면이랄까요? 그런 거를 좀 강조를 많이 해서 팬을 모으는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면 뭐 몇 주년 뭐 이런 거라든지 그렇게 뭐 소통을 되게 강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그런 거의 일환이지 않을까 싶네요. 얘기를 아, 듣니까. 완전 맞는 것 같아요. 그 약간 초기 충성 고객, 약간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게 되게 막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막 맨날 그런 얘기 하지 않나요? 막 1,000명의 고객을 어떻게 모았나, 초기 1,000명의 고객을 어떻게 모았나, 막 그런 고객들을 모으는 맞아요.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게 그 서비스나 어떤 회사에서 지향하는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뭔가 이제 일체화되는 걸 느꼈을 때 계속 그 이제 접점이 늘어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좀 이렇게 초기에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어떤 브랜드를 좋아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뽕이 좀 차 있거나 이런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뭔가 마이너를 내가 되게 좋아한다 아니면 어떤 초기 팬이다라는 그런 뽕은 왜 생기는 걸까요? 아, 완전 있죠, 완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되게 그 사람이 엄청 마이너였을 때부터 내가 되게 팬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나 뭐 어떤 기업이 되게 빵 터지면서 엄청나게 대중적인 어떤 게 됐을 때 되게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배신감? 배신감 같은 걸 약간 좀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네. 제 친구들 중에서 이제 그 방탄소년단을 예전에 이제 하드하게 덕질했던 친구들 중에서 되게 지금은 약간 탈덕 비슷하게 한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그 얘기를 제가 물어보면 이제 옛날에 사실 방탄소년단이 있었던 감성은 되게 약간 어떤 마이너한 부분이 되게 있었다고들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상처받은 어떤 그런 자아 그리고 막 10대의 어떤 그런 방황과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월드 클래스 스타가 돼버리니까 더 이상 어떤 그때와 비슷한 얘기를 해도 사실 진실성이 없는 얘기가 돼버리고 왜냐면 이미 그분은 탑스타인데 막 상처받은 게 어떠고 저쩌고 이런 게 말이 안 되니까 그리고 좀 지나간 실제로도 얘기처럼 들리는 거죠. 그죠. 근데 결국 그때의 어떤 얘기가 너무 좋아서 방탄소년단의 어떤 그런 서사와 이제 그런 걸 좋아했던 사람들은 공감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그걸와는 다르게 진짜 이제는 진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면 거의 막 손흥민이나 막 이제 김연아 같이 진짜 한국을 대표하는 약간 이런 게 돼버리니까 아 옛날에 그때 우리 오빠들이 아니야 막 그때의 정국이가 아니야 막 약간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근데 네,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되게 어떤 게 옅어지는 그런 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하긴 뭐 늘 같을 수는 없잖아요. 늘 한결될 수는 없는 거고 사실. 그렇죠. 맞아 그런 게 사실 뭐 자연스러운 어떤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음, 저는 얘기를 하자면 제가 좋아했던 게 조금 처음에 마이너하다가 메이저로 떴던 경우가 종종 꽤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러면 그때 오. 좀 제가 흥미를 잃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저는 단물 다 빨아먹고 좀 질렸다 싶을 때 막 사람들이 그때야 열광하는 그러면서 오씨 어. 내가 조금 늦었으면 저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주로 게임에 풍광이 대한 좀 거예요. 좋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제 안목이 좀 좋습니다. 어. 왜냐면 맞아. 제가 한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이제 중국 회사 텐센트라는 데가 있어요. 게임 회사로 되게 유명한 곳인데 거기에 주식을 한 200만 원어치를 샀다가 에? 집안 사정의 문제로
한 몇 주 만에 뺐었었는데 만약에 지금 그걸 네. 들고 있었으면 10배 한 20배 정도 오르지 않았을까? 라는 아. 생각이 들기도 하고 대박이다. 네.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게임에서 유명한 스팀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제가 별로 안 유명했을 때 그걸 시작을 해서 막 게임을 되게 이것저것 수집을 많이 하다가 좀 질리고 좀 콘솔 게임으로 넘어갔어요, 컴퓨터 게임에서. 근데 이제는 음. 모두가 스팀 게임을 하고 그런 세상이 되어 버려서 음. '내가 너무 맞아, 맞아. 빨랐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음. 좋아했던 게임 중에서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에 역전재판 시리즈를 되게 좋아했어서 막 전 시리즈를 다 어. 하고 그랬었는데 음. 그게 되게 뭔가 부호의 명작처럼 계속 사골 육수처럼 우리고 우려서 계속 팔아내는 거예요. 다시 팔아내. 예. 아 계속 저는 네. 리마스터링을 해서 그래픽을 새롭게 만들어서 팔고 그래서 팔아낸다는 게 진짜 웃기네. 예.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아는 그런 게임 그 IP가 돼 가지고 막 회사 음. 사람이 되게 게임을 전혀 안 좋아할 것 같은 회사 사람이 그거 정말 재밌어요. 해 보세요. 역전재판 해 보세요."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 되게 느낌이 어. 이상했어요. 그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뿌듯해요? 아니면은 '나 저 좀 저 선관 있나?' 뭐 이런 거예요? 저 아니면은 '나만 알고 있었던 건데.' 하는 약간 '왜 저런 사람이 예. 알고 있지?' 이런 건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 저도 그러니까 저는 역전재판 같은 거를 신창맨이랑 신창맨 채널에서 구호민이랑 신창 연기하는 걸 알게 된 그전에도 그 역전재판 시리즈를 그냥 이름만 아는 정도 막 그렇게 보게 되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들었던 생각이 그 약간 밈 중에 그 인싸들이 원래 아싸들의 전유물이었던 뭔가를 뺏어가서 막 이것마저 뭔가 인싸의 어떤 걸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드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 나 아싸인 척하는 거가 사실은 인싸들의 그러니까 이제 것이고 내가 뭐 인디 밴드나 아니면 뭐 마이너의 그 가수를 좋아하는 거 자체에 그 기분을 되게 느끼는 것 자체가 되게 인싸 문화이고 뭐 이제는 인싸들이 이것마저 빼앗아 가려고 한다. 자주적인 그런 얘기. 맞아요. 근데 사실 저희도 팟캐스트를 운영을 하면서 그 브랜딩에 대한 고민이 좀 있잖아요. 저희는 아주 물론 많죠. 방금 얘기한 거에 따르면은 매우 마이너이고 매우 지금 초기 팬들과 함께하고 있는 초기 애청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인데 저희가 진짜 이거를 좀 한 20년 말인가요? 그때 20년 뭐 9월 뭐 이럴 때 되게 뜬금없이 시작을 했는데 이걸 23년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 브랜드를 가지고.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내부에서도 좀 이거 좀 이렇게 리브랜딩이 필요한 거 아닌가 또는 브랜딩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 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 저희 했었죠. 네. 꽤 진지하게 하고 있고 뭔가 현재 진행형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워크숍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워크숍에서 뭘 했었죠, 저희가? 네. 저 원래 이제 목표였던 워크숍의 목표는 만나서 진지하게 우리 팝업 팟캐스트와 스타트업 레이블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고객층 그리고 시청자들을 사로잡아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논의하기로 했었는데요. 실제로 뭐 했죠, 저희 민코님? 저 이제 한강에 가서 한강 산책하고 그리고 운동을 좀 하고 저희 철봉 같은 것도 좀 하고 사진도 찍고 되게 재밌었죠, 되게. 그렇게 이제 맞아요. 네. 되게 그냥 많이 걸었어요. 많이 걸으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브랜딩 얘기는 전혀 안 하고 그냥 다른 어떤 신변잡기나 아니면 좀 철학적인 얘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 팝업 팟캐스트를 잘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 브랜드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뭐 조만간 약간 브랜드의 변화가 진짜로? 조만간? 뭐 그리고 이제 있을지도? 어. 이런 걸 이제 저희가 보여드릴 수도 있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저희가 분들한테. 좀 초기에는 그냥 이제 파바바 캐스트라는 말 자체도 사실 파바바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파편들을 얘기한다 이런 게 컨셉이어서 사실 일관된 브랜드 썼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맨날 주제도 지금 맨날 바뀌고 그때 뭔가 일관된 어떤 그런 건 없는 느낌인데 조금 더 이 팟캐스트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명확한 컨셉이나 약간 그런 색깔 같은 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다른 방식의 리브랜딩을 계속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과 메일과 알려주시면 네 메일과 이런 걸 통해서 알려주시면 진짜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썸네일도 한번 바꾼다는 얘기를 했다가 원래는 뭐 20화 넘어가면 바꾼다고 했었는데 지금 뭐 그것도 쏙 들어가고 약간 이런 느낌? 그러면 또 이제 몇 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쯤 저희 브랜딩이 바뀌는 걸 또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그럼 마무리를 해볼까요? 해볼까요? 파바밭 파밭 파반 안녕. 안녕. 안녕.